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. 뭐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왔는데, 제가 수업 중간에 채권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 부분을 편집을 했어요.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. 네, 채권이 뭐 법률상으로 보면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. 뭐 일맥상통이에요. 뭐냐면은 경제학에서의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.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국공채에 대해서만 볼게요. 뭐냐면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사람들한테 빌려주세요 하는 것을 국공채라고 말해요. 국가가 발행한 채권. 네,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, 채권의 가격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뭐냐면 10만 원을 빌렸어요. 그래서 이자를 10%를 받기로 했다. 그러면은 나중에 1년 뒤에 10%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11만 원을 받게 되면은 정상이겠죠? 자, 봅시다. 10만 원짜리 채권을 빌려서 이자 10%를 받기로 했다 하면은, 근데 1년 뒤에 1년 뒤. 네, 10만 원짜리 채권을 이자 10%를 빌려서 1년 뒤에 받기로 했다 하면은 11만 원이 되죠. 그렇죠. 근데 이 가격이 돈을 빌린 거잖아요. 지금 10만 원을 빌렸잖아요. 근데 이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변동될 수가 있는 거죠?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. 10만 원을 빌렸으면 10만 원을 주고 받는 건데 어떻게 이 가격이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, 선생님?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써있는 채권이라는 증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근데 이 증서를 사고 파는 시장 자체가 또 따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. 네, 뭐냐면 지금 시장에 금리가 10%였다고 해봐요. 시장의 금리라고 안 적을게요.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장의 이자율.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,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그 퍼센트가 10%다. 요거는 내가 채권을 가졌을 때, 그러니까 국가에게 10만 원을 빌려줬을 때 국가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 발행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돈을 10만 원 빌려줄게 하고 국가한테 빌려줬을 때에는 10%를 받을 수 있는데, 시장에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을 때에도 10%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근데 그때 갑자기 이자율이 뚝 떨어졌네요.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. 뭔가 전쟁이 났다, 천재지변이 일어났다,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시장 이자율이 5%로 떨어졌다 하면은 이 채권을 발행한 측에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 거예요. 왜냐면 시장에다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길 원했기 때문에 시장의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 10%를 설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이에요. 분명하게도. 그렇잖아요. 채권의 이자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%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받을 돈은 10만 5천 원이 되겠죠? 그쵸? 그러면 은행에 맡겨놨을 때에는 1년이 지났을 때, 이것도 1년 이자라고 합시다. 보통 1년이 기준이니까. 자, 은행에 맡겨놨을 때, 여기 은행이라고 할게요. 헷갈릴 수 있으니까. 은행에 맡겨놨을 때 10%로 하면 얼마죠? 11만 원이잖아요? 그러면은 모두 다 은행에 돈을 맡길 거란 말이에요. 우리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지금 국가가 발행을 했는데, 국가는 돈이 필요한데
돈 빌려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. 이자율이 낮아버리면.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시장에서 나눠주는 그 시장 이자율, 그러니까 시중금리에 맞춰서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예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자가 10%라고 해볼게요. 근데 제가 어떤 가정을 했죠?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자가 5%로 떨어졌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좀 배가 아플 거예요. 왜냐면은 뭐 하루만 좀 더 기다렸으면 5%로 떨어져서 이자를 5%만 붙여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럴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, 이 채권을 소유한 사람이 원빈이라고 해봅시다. 자, 원빈이라는 사람은 어제 채권을 사서 10%의 이자를 1년 뒤에 받기로 했어요. 근데 하루아침에 이자율이 5%로 떨어져서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마음이 좀 아팠어요. 여기까지. 근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죠. 뭐 장동건이 이 채권 발행한 사람, 이거 국가건 아니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동건이 채권 발행한 사람한테 가서 나 채권 어제 살라 그랬는데 깜빡하고 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채권을 못 샀다. 그래서 나한테도 10% 붙여서 팔아줄 수 있냐? 그러면은 이 채권 발행한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? 절대로 안 된다. 시장 금리가 5%이기 때문에 동건이 너한테 팔 때는 5%로밖에 팔 수가 없다.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. 그쵸? 이걸 맞춰서 변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. 이게 만약에 높다면, 그죠? 낮으면 상관이 없겠는데. 그래서 장동건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,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원빈한테 가요. 그래서, 야, 원빈아, 내가 10만 2천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을래? 이래요. 이거 자체를, 이 증서 자체를 10만 2천 원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을래?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원빈은 1년을 기다려야 만 원을 벌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2천 원이 생긴 거예요. 그죠? 1년 기다려서 만 원 생겨야 되는데 하루 지났는데 2천 원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. 장동건이 산다 그래서. 그래서 팔아요. 그러면은 이 채권 자체 가격이 올라갔죠? 그쵸? 이렇게 이 증서 자체를 사고 파는 시장이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형성된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은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죠? 올라갔어요. 지금 그죠? 채권을 지금 얼마에 샀어요? 10만 2천 원에 샀잖아요. 왜냐면 왜 10만 2천 원에 사냐? 5%를 안 받고. 왜냐면 장동건은 10만 2천 원에 그 채권을 사면 1년이 지나면은 8천 원의 이득을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채권을 아까 팔려고 했던 채권 발행자한테 가서 사면은 5천 원밖에 못 벌잖아. 그러면은 원빈한테 돈을 웃돈을 올려주고서 채권을 사는 것이 장동건은 1년이 지났을 때 3천 원이 이득이라는 거죠. 원빈은 그 순간 2천 원이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요. 네, 그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발행시장 말고 채권을 주고 파는 채권시장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데 서로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사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, 그러니까 안 사려고 하면은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가 존재를 한다. 그래서 채권의 가격은 시장 이자율과 반비례한다 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반대도 성립합니다. 채권 가격 자체가 그냥 변동이 되면 이자율도 변동이 돼요. 그러니까 시중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한다. 왜냐면은 사고 파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라는 거 좀
와닿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. 교과서에서 채권의 가격 뭐 변동될 수 있다. 이득을 볼 수 있다. 지금 원빈이 이득을 봤잖아요. 그죠? 가격이 올라서 장동건이 비싸게 사가지고. 네. 요 내용 그 한 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